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텐서플로 훈련 또는 학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훈련 또는 학습을 혼용해서 쓸 건데요. 둘 다 트레이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지난 시간까지 진행했던 베이스 모델을 다시 한번 보면요. 라이브러리 불러왔고 모델 만들었고 컴파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학습은 비슷하게 쉽습니다. 모델.컴파일 했던 것처럼 모델.fit 하게 되면 훈련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X 트레인 데이터는 피처고요. Y 트레인 데이터는 레이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입력을 추가적으로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에러가 발생돼요. 왜냐하면 X 트레인이 뭔지 Y 트레인이 뭔지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온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 입문자용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미지 데이터 중에서 엠리스트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엠리스트 데이터는요, 0에서부터 9까지 손글씨로 작성된 데이터 셋이고요. 미국의 인구조사국 직원과 그리고 미국의 중등학교 학생들로부터 만들어졌고 28 곱하기 28 픽셀의 흑백 그림으로 작성된 데이터 셋입니다. 이 데이터 셋, 텐서플로어에서 너무나 쉽게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는 데이터 셋인데요. tf.keras.dataset.mlist 하게 되면은 로드 데이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두 줄로 적는 게 별로다 그러면은 이 문장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한 줄로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로드 데이터라는 함수 안에는요, 리턴 값이 몇 개일까요? 파이썬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 것 같은데 리턴을 여러 개를 할 수 있죠. 여기서는 지금 4개의 데이터를 리턴을 해줬네요. X트레인 데이터 6만 개고요. 28 곱하기 28, Y트레인 데이터 6만 개, X테스트 데이터 1만 개고요. 28 곱하기 28, Y테스트 데이터 1만 개네요. 혹시 X트레인, X테스트, X, Y트레인이 너무 헷갈린다 이러면요. X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 이걸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 소문자로 쓰기도 하는데 X라고 적혀 있으면 이건 피처다, 데이터다. 그리고 Y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레이블이다 또는 타겟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은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트레인으로 적혀 있으면 이거는 훈련용 데이터 셋이고요. 테스트라고 적혀 있으면 이거는 평가용 또는 검증용 데이터 셋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셋을 두 줄로 쉽게 불러왔는데요. 이 데이터 셋, 데이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 보고 우리가 학습을 훈련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글씨를 보기 위해서 매플러립을 불러왔습니다. 이후에 plt라고 쓰겠다고 한 거고요. 자, plt.imshow 해서 6만 개의 데이터 셋 중에서 첫 번째가 0이거든요. 첫 번째 데이터 셋을 불러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한 5 같은데, 숫자 5 같은데요. 레이블로 확인을 해볼게요. Y가 레이블이라 그랬죠. Y 트레인 데이터에서 첫 번째 찍어보면은 레이블은 5다라고 지금 확인을 시켜주네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흑백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왜 이거 컬러인가요? 예, I'm sure 지금 기본 설정이 이렇게 된 거고요. 혹시나 흑백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CMap 해서 그레이라고 설정을 해주면 흑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거 말고 실제 숫자 데이터로 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숨은 그림 찾기 같은데요.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는데요. 저는 사실 이거를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 좀 편집을 했습니다. 설정을 하나 넣었는데요. num파일을 불러왔고요. 그리고 프린트 옵션의 위드스를 120으로 맞췄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딱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자, 보면은 좀 진한 부분은 250, 3, 255까지 있고 연한 부분, 가장자리는 14, 10, 숫자가 점점 떨어지네요. 그래서 0에서 255까지 있는 그런 데이터 셋이고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 숫자 데이터 셋을 보면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데이터 셋을 학습을 해볼 건데요. 학습하기 전에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은 모델.fit 하면은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나오는 용어가 epoch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epoch은 이 전체 데이터셋을
몇 번을 학습을 시킬 거냐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3번을 학습을 하겠다. 디폴트로는 1입니다. 디폴트는 1이고 3번을 학습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f폭이 이렇게 3번 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1875라는 숫자가 있어요. 1875는 뭘까요? 아까 전에 6만 개의 데이터셋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1875일까요? 우리가 학습할 때, 훈련할 때는요, 이 전체 데이터셋을 한 번에 다 넣어서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배치 사이즈, 그러니까 조각, 뭐 케이크, 큰 케이크가 있으면은 케이크를 조각 케이크 내듯이 조각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숫자를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숫자만큼 우리가 배치 사이즈가 돌게 되고, 또 이 숫자만큼 다른 말로 하면은 파라미터 개수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1875 어떤 것을 통해서 나왔을까요? 배치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32이기 때문에 1875가 나왔어요. 배치 사이즈, 케이크의 크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한 번에 얼마만큼의 크기를 불러올 거냐. 우리가 만약에 64라고 하면은 배치 사이즈를 64로 설정을 하면은 이 절반으로 900몇으로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f폭이 있고요. 배치 사이즈가 있고요. 그리고 파라미터를 몇 번 업데이트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은 이제 로스는 손실함수고, 로스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리고 어큐러시, 정확도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거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아웃풋, 출력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그러면 학습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f폭 없이 학습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f폭이 1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f폭이 돌게 됩니다. 어큐러시는 0.76이 되네요. 자, 그리고 f폭 3 하게 되면 아까와 동일하게 3번 돌면서 어큐러시가 점점점 올라가고요. 그리고 배치 사이즈 기본적으로 32라고 했습니다. 64로 설정하게 되면은 몇 번 업데이트를 할 건지 우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근데 이때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제가 연달아서 만약에 주피터 노트북에 모델 핏 적게 되면은 이 가중치 값이 새로 리셋되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면서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혹시나 학습을 다시 시키겠다 그러면은 처음에 모델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이 벌보스라는 게 있습니다. 벌보스 같은 경우는 0으로 세팅을 하면은 출력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조용히 학습이 진행되는 거고요. 1로 세팅하게 되면 기본값이 1이거든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값들이 나오게 되고, 2로 설정하게 되면 요 진행 표시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진행 표시에 이렇게 한 번씩 쑥 왔지만은 데이터가 크고 이게 무겁다 그러면은 이 진행 표시도 굉장히 좀 느리게 더디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학습이 진행되고, 혹시 학습을 처음 시켜봤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f폭을 한 100번, 50번 돌려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뭔가 막 돌아가고 있고 올라가고 있으면은 영화에서 보듯이 제가 뭐 딥러닝 전문가가 된 느낌을 잠깐이나마 느낄 수가 있는데요. 농담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냥 돌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처음에 우리가 모델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일자로 생겼어요. 가중치가 전혀 없어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연한 빨간색 점들이 전체 데이터 셋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지금 진한 빨간색 점들이 배치 사이즈,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만큼 불러올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점점점 불러오면서 가중치가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모델도 원래 좀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점점점 예쁜 모델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로스, 손실함수도 오차도 점점점 모델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오차도 점점점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니까 좀 쉽지 않으세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나니까 좀 굉장히 좀 이해가 잘 된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눈여겨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우리
엠리스트 데이터셋 불러왔고요. 그리고 모델 만든 게 있고 컴파일한 게 있고 그리고 모델 핏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모델을 그림으로 좀 그려보기 위해서 이 히스토리 이꼴 모델 핏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만든 그 에폭 돌 때마다 이 로스 값과 어큐러시 값을 나중에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히스토리 이꼴을 추가를 했네요. 혹시 아까 전에 제가 학습을 누적하게 되면은 계속 연달아 가중치가 업데이트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혹시 새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새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히스토리 받은 거 있죠? 히스토리를 어큐러시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80%에서 한 92%까지 에폭 몇 번 돌렸죠? 5번 만에 93%까지 올라갔네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리를 하면은 학습, 훈련, 모델.fit 해서 여기 핏 쳐넣고요. 레이블 넣고 에폭 몇 번 할 건지 배치 사이즈 기본적으로 30인데 혹시 더 이렇게 증가시켜서 할 건지 설정을 해주시면은 모델 훈련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